네,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행복한 재테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25분 5초, 6초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활짝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저희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강남 3구와 네. 그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네네. 가격이 역거래만 하지 않을까요 하는 의문점이 좀 들어서요. 네네. 네. 그러면 묶여있는 지역 내에 비아파트들이 좀 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네. 그래서 주변에서 이때 강남 입성 기회라고 하시는데 네. 강남과 소초 중에서 어떤 매물을 알아보는 게 좋을까 해서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눈여겨보신 거는 없고요, 따로? 네. 그러니까 아파트 중심으로 좀 투자 금액이 적은 걸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해서 어떤 네. 투자처로 접근하는 게 좋을런지 저희 양팔석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제가 와닿지 않는데 예. 그러면 강남 3구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거 아파트가 이제 규제가 되잖아요. 네.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를 이제 혹시 관심을 갖고 싶다 이런 말씀인지요? 네, 그러죠. 그러면 네, 네. 비아파트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비아파트는 네. 그중에서 어떤 것인지 비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를 제외하고 비아파트는 오피스텔도 있고요. 두 번째 다세대 주택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도 있어요. 네. 이 이외에도 물론 당연히 많죠. 네. 근데 이 많은 것들 중에 실제로 투자의 대상으로 삼으시려면 일단 자금이 어느 정도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금은 한 3, 4억 정도. 3억에서 4억 정도. 4억 남짓, 그러니까. 예. 네.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투자는 좀 너무 단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길게 좀 가서 좀 하고 투자 싶은데요. 기간. 그래서. 투자 네. 기간은 어느 정도 장기라면 장기, 5년, 장기. 7년, 10년 중에? 네, 묻어놓는다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7년에서부터 10년으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이제 큰 돈 투자 못하고 네, 네. 백작에서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또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면 투자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수익 매달 나오는 수익형을 원하시는지 아니면은 재개발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을 통해서 수익이 한꺼번에 빵 터지는 차익형을 원하시는지 요것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수익형의 대표 주자는 오피스텔이 될 것이고 네. 지식산업센터, 요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수익형의 대표 주자들 중에 하나예요. 요즘 생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차익형 같은 경우가 바로 차익형이 대표 주자가 바로 이 다세대 주택 요거는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관심을 가지는 거에 어느 쪽이세요? 차익형이 나을 것 같아요. 차익형이.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남 상구 중에서 차익형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그러면 3, 4억 정도? 네. 예.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강남 상구 중에서 강남 상구에는요. 지금 모아타운 재개발, 그다음에 도심복합 개발, 그리고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실제 되는데 그 지역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저 아래쪽에 이제 가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역들이 개포동, 양재동, 역삼동 일부, 삼성동 일부, 그리고 이제 방배동 같은 데가 대표적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 알려진 곳은 올랐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곳들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강남 지도를 놓고 보면은 실제로 바로 이곳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최상급지 중에 한 곳이죠. 이 지역이 바로 최상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급지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되는데 이 최상급지에 인근에 투자를 하시되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곳들이 몇 곳이 있다. 그러면 네. 그런 곳들이 과연 어딘가를 보시게 되면은요. 먼저 방배동은 조금 이미 벌써 알려졌고 그러면 그 다음에가 바로 이 서초 지역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반포 지역이 될 것입니다. 반포동 같은 경우는 현재 반포동 같은 경우 그리고 논현동 지역이 되죠. 논현동 지역이 될 겁니다. 여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곳 중에 이제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지역들은요. 지금 조금씩 이제 이게 말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도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진행하려다가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니까요. 우리는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뿐만이 아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한번 여러 서치를 한번 해보셔요. 그래가지고 논현동, 반포동, 서초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3, 4억 정도 7년에서 10년 묻어둔다. 그러면은 아파트로 되면은 그 순간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살피셔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가문항 입성을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반가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더 좋은 투자하시기를 방송 보시면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저는 성수 재개발 1구역에 네. 근린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네. 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네. 이게 향후 재개발이 진행될 때 저는 이제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나 이거 때문에 이제 좀 궁금해서 전화했고요. 네. 제가 조합에 한번 물어보니까 조합은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네. 명확하게 답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까봐 네. 다시 이것저것 이렇게 문의하다가 전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성수동에 근생 상가를 갖고 계시는데 후에 이제 이게 아파트로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희 양팔석 전문가 연결해 드릴 거니까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예.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크지 않은 상가라 그러는데 대지 지분이 몇 평인지 아세요? 11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전용 상가 전용은요? 전용이 한 8평인데요. 네? 전용은 8평인데 8평 정도. 좀 커요, 그래도. 그러면 요거 네. 지금 월세로 주고 있어요? 전세로 주고 있어요? 세를 주고 있겠네요? 예. 월세 중이고요. 예. 예, 보증금이 500에 80 정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사셨어요, 이거를? 한 8, 9년 된 것 같은데 2015년 중에 샀어요. 그러면 거의 10년 가까이 됐네요. 예. 그때 5억 5천 정도 샀습니다. 5억 5천이요? 예. 자, 그러면 분석을 좀 해봐 드릴게요. 이 근생이 상당 부분 문제점들이 많고 또 어떤 개발 방식에 따라서 입주권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정말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최상위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성수동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되는 곳 중에 가장 핫한 곳 중에 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남뉴타운과 맞짱을 뜨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남뉴타운보다도 더 우위에 섰다고 할 만큼 굉장히 좋은 곳인데 성수 1구역은 바로 이곳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가 4개 구역으로 4개 구역으로 되는데요. 조성이 여기가 바로 1구역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1구역의 근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생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그러면 자, 요걸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근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어렵네. 예. 네. 자, 근생이 자, 서울시 이게 도시정비조례라는 게 있어요. 서울시의 도시정비조례 제36조에 보게 되면은 36조에 보면은 요게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이라는 게 나와요. 분양 대상이라고 나오는데 이 분양 대상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1항과 2항이 있어요. 1항의 1, 2, 3, 4, 5호는 뭐냐면 1항에는 적용이 되면은 여기에 적용이 되면 입주권을 줘라. 그런데 2항에 1, 2, 3, 4, 5, 6에 적용이 되면 여기에 해당이 되면 입주권을 주지 말아라.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근생이 되는데 왜 이제 여담입니다만 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 2000 보시게 되면은 왜 이것이 됐는가를 이제 부칙에 이제 도정법 조례 서울시 조례 부칙에 여기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이 근생이 과거에는 입주권이 다 나왔었어요. 그런데 주거로만 사용을 했었으면은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은 근생이 이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언제서부터? 2008년 7월 30일부로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요. 36조 1항에 근거해서 보면은 2항에 보면은 권리가액이 그 근생의 권리가액이 거기서 분양하는 그 지역의 구역에서 분양하는 최소 분양가보다도 높아야만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커야 돼요. 이게 커야 권리가액이. 그런데 자, 11평의 대지 지분 11평. 근데 여기가 2008년 7월 31일부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는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준공이 될 것. 두 번째,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 세 번째, 무주택일 것. 자, 여기에 해당 안 되죠? 지금 시청자님 여기 해당 안 되시죠? 예. 그러면 받을 수가 없어요, 원칙은. 그럼 또 하나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가보다 큰 것밖에 없다. 예, 요게 또 나온 것도 이게 바로 용산 때문에 그랬는데 여담입니다만 이 비하인드가 있거든요. 이 용산 같은 경우 이제 한때 한강로 1과 2가 청파동 그리고 서교동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효로는 그거가 별로 없었는데 이 한강로 1, 2가랑 바로 청파동, 서교동 중심으로 해서 근생 쪽이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서울시에서 급히 이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아예 그냥 문턱을 막아버렸는데 그렇다면은 이 최소 분양가 권리가격이 높은 것은 대지 지분 11평이면요. 제가 분석할 때는 95% 이상 이거 100%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요. 입주권이 제가 볼 때는 나온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별도로 물론 이제 상담을 또 이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왜 나온다고 너 무슨 근거 자신감이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한남유탐 3구역을 보시게 되면 최소 분양 평수가 보통 조합원 예상 분양가가 11억 정도예요. 11억인데 여기 현재 성수 1구역에 다세대 우리가 속히 빌라라 그러죠. 대지 집은 4.8평짜리가 잠정 권리가액이 12억입니다. 자, 12억이면 어떻게 됐어요? 대지 지분이 4.8평이에요. 이 근생은 11평이라고 그러셨죠? 예, 11평. 11평이면 그 2배가 넘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안 나와도 꽤 나올 수밖에 없죠. 권리가액이. 이렇게 되면은 최소 분양가가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남 뉴타운 3구역이 11억이라고. 그러면 그보다 넘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95% 이상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건 이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별도로 이제 저희 세미나에 한번 오시든가 그래서 네. 자세한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제어가 아니라도 여기 이 부분에 전문가가 또 있으니까요. 여러 군데 경로를 찾아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세미나 드리겠습니다. 쪽에 연결을 해 줄 수 있나요? 세미나는 저희 방송 끝나고 또 한 번 더 화면으로 공지해 드릴 거니까 그때 또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내 성향에 맞는 꼼꼼하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